자, 2주 전에 하락을 했던 미국 증시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는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나스닥은 일주일간 자그마치 3.7%나 급등을 했고요. S&P도 1.7%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른 지수들은 보합세 정도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계속적으로 지난 한 달을 얘기해 보면 한 주는 하락, 한 주는 상승, 또 한 주는 하락, 또 한 주는 상승 이렇게 네.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나타나는 그런 시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나스닥 위주로의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더라도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나스닥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나스닥 100 기업 위주의 투자 집중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주가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미국 대표 지수들의 매력도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 시점에서 미국 지수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고점을 돌파를 하는 큰 폭 상승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현 시점에서 지금 보면은 S&P의 상승 여력이 약 9.3%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나스닥의 상승 여력은 그거의 2배 이상인 20%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유효하고 미국 증시도 차익 실현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도 나스닥 지수 상승이 좀 두드러졌지만 이 나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한 게 바로 미국 대형 IT 종목들이 또 한 번 더 튀어 오르면서 이런 또 상승세가 이어졌는데요. 사실 이렇게 너무 또 오른 만큼 거품 논란도 좀 끊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저는 아직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기억나시겠지만 우리는 미국 투자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의 나스닥 비중을 높게 가져가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나스닥 안에 100개 기업에 대해서 매력도가 더 높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성장 대형주 위주의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아까 나스닥의 상승 여력이 한 2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스닥 100 기업의 상승 여력을 보시면은 훨씬 더 높다라고 나오죠. 24% 가까이. 그래서 4%포인트 정도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나스닥의 대형주 위주의 투자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항상 지켜보고 있는 팡이라든지 마갓이라는 이런 종목들에 대한 개별적으로의 상승 여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 페이스북이라든지 애플 두 개의 상승 여력을 보시면은 페이스북이 46.2%, 그리고 애플이 59.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 심지어 테슬라의 차익 실현을 하고 애플을 사라는 말씀까지도 드렸었는데요. 그만큼 지금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히 높은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넷플릭스와 엔비디아를 보시면은 넷플릭스의 상승 여력이 지금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가입자 수의 상승폭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주가가 큰 폭 조정을 받아서인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상승 여력을 놓고 보면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엔비디아는 아무래도 이 자율주행과 연관이 돼 있는데 상승 여력은 가장 많은 이 종목들 중에서 가장 낮은 상승 여력, 네. 약 27.6%를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나스닥 100 기업보다는 높은 숫자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기업들을 보시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보겠는데요. 구글의 상승 여력이 38%,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상승 여력이 한 33%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구글은 아무래도 이 광고 관련돼서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30% 이상의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마존과 테슬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존의 상승 여력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폭이 남아있다라고 나오는데요. 39% 정도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이제 테슬라를 보면 1,700달러 이상에서는 한번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실적이 나오고 나서 다시 들여다보니까 한 1,800대 중반 정도가 적정 가치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400, 1,500달러 사이에서는 그래도 아직 매력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나스닥 100 기업에 대한 초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팡이나 마갓에 대한 초점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는데요. 미국 기술 기업들이 뭐 고점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애플 같은 경우 뭐 거의 60% 가까운 추가 상승 여력, 넷플릭스도 63%나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점 꼭 유념을 해서 투자에 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종목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저희가 또 채권 시장 얘기도 한번 흐름을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네. 10년물 국채금리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추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워낙 주식 시장이 좋다 보니까 네. 또 안전자산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들을 하십니다. 네네. 그래서 채권 시장을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채권 시장이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자, 우선은 지금 주식시장의 매력도를 높여주는 이유가 계속적으로 채권 금리, 10년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0.5% 수준 가까이까지 내려왔죠. 네. 그리고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는 일시적으로나마 0.3%까지도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역대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경기 지표가 회복을 하거나 또 인플레이션이 다시 복귀가 되거나 한다면 이런 숫자들은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금리는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하락 추세가 있지만 앞으로의 상승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얼이라고 하는데 이 숫자가 지금 자그마치 마이너스 1%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네. 자, 이 숫자가 전에도 2013년에도 0.87 마이너스까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정도까지 이미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가 더 내려갈 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구심이 생깁니다. 네. 자, 이 부분을 경제 지표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국의 개인 지출 증가율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지금 2달 연속으로 굉장히 큰 폭, 전달 대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정도 상승 폭이면 어느 정도 경기가 안정적으로 회복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한 미국의 저축률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뭐 역대 최고치였던 33%대에서 24% 그리고 지금 19%까지 내려왔지만 아직도 과거 역사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숫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지금 부양 정책이 예상이 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숫자는 거의 1조 달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 지금 아직까지 이 정부가 합의를 못했다라는 얘기는 그렇죠. 있지만 네. 그래도 분명히 통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다면 높은 저축률에 추가적인 부양 정책을 감안한다면 경기가 앞으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채권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자, 이럴 때는 미국의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무조건 안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네네. 말씀을 드리겠고, 뭐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의 리얼 금리니까 채권에서도 약간의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투자 비중을 안전자산으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20%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